오! 아! 스토리맨! 야! 왔었어요? 저 뛰어 들어가는 거 봐라 진짜. 와! 와, 이거는 이걸 들어간 줄 막았냐? 알았는데 이걸 잘 막았다. 역시 비센테 과이타 좋은 골키퍼죠. 은돈벨레. 드디어 주은이 형 소원. 제발. 야, 흥민이 한 번 찾아, 흥민이 진짜. 한 번만 찾아 진짜. 이거 흥민이 한 번만 찾아 진짜. 드디어 흥민아 한 번만 찾아 제발. 힘 빼고 차. 흥민아 비 오고 있어. 힘 빼고 임팩트만. 뭐야? 전혀 안 찾아. 뭐야? 와. 야, 이게 이렇게 들어가네. 과이타가 다 막다가 헐. 와. 네, 토트넘과 수정구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토트넘이 수정공을 좀 압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일단 골이 나오는 그 시간대랑 그 시간대 포함해서 중반 정도까지는 점유율이 순간적으로 67대 33, 그러니까 거의 7대 3까지 토트넘이 쭉 리드를 하는 그림이었고, 크게 봤을 때 45분을 본다면 토트넘 리드를 한 게 맞으나 중반부 이후부터 골이 들어간 시간이 23분이었는데 한 25분부터 30분 정도부터 마지막까지는 점유율이 뒤집어졌어요. 맞아요. 6대4로 수정군이 앞섰거든요. 뭐 그게 명확하게 어떤 이유를 하나를 딱 꼽긴 그렇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몇몇 선수들의 패스가 약간 정확도가 아쉬운데 레길론이랑 손흥민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다이어가 뒤쪽에서 롱킥으로 빌드업을 하는 경우에 끊기고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밀면서 경기를 했는데, 원래 토트넘의 스타일이 후방에서 한 번에 공간을 보는 그런 패스를 자주 보여주는 팀이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운동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웬만큼 정확한 킥이 아니면 그치. 긴 킥을 했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 볼을 좀 쉽게 잡아내는 게 이렇게 좀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예. 트래핑이 바로 되지 않으면 조금만 바운드가 돼도 공이 찍혀가 미끄러져 나가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간을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양질의 패스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손흥민이 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순간적으로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경우에 수정공 선수, 뭐 요즘엔 토트넘을 상대하는 거의 대부분의 팀이 그렇긴 한데 3명, 4명 정도가 곧장 바로 달라붙으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초반에 이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많이 했던 토트넘인데 비센트 과이트 골키퍼가 대부분 잘 막았어요. 정말 와, 저걸 막아 할 정도로 좋은 선방을 보여주다가 한순간에 손흥민이 건네주고 해리케인에게, 그 다음에 해리케인이 공을 잡고 딱 골대 정면에서 약간 먼 거리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거기에 무회전성으로 마지막이 마치 뭐 너클볼 마냥 막 확 폈는데 거기에 역동작이 걸리면서 그게 득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예민한 반응을 보여줬던 과이타 골키퍼였는데, 그렇지. 사실 해리케인의 슈팅이 처음에 출발은 왼쪽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이타는 본인이 이제 해리케인의 왼쪽이면 본인한테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게 거의 무회전을 걸리면서 공이 다시 이 해리케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휘었단 말이야. 근데 되게 구석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나 과이타는 첫 번째 볼의 궤적을, 시작점을 보고 시작하는 방향을 보고 쏠렸는데 그 볼이 좀 반대편으로 오다 보니까 그걸 대응하는데 좀 맞아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장이 젖어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낮게 깔리는 볼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장 상태가 안 좋고 비가 많이 와서 전체적인 이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아무래도 전력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팀들이 더 불리해지죠. 다 약간 하향평준화되는 느낌? 예, 물론 뭐 모든 게 그렇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 볼 수 있겠고, 자, 스탯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또 손흥민 한번 봐야 되죠. 소니가 스프린트를 7번 했네요. 아까 8번인데 수정이 됐습니다. 7번을 했고 가장 많은 이 스프린트를 기록한 선수는 레길론입니다. 레길론이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오늘 레길론이랑 손흥민의 호흡이 약간씩 어긋나는 모습이 있었고, 패스 성공률 부분에서 봤을 때 상대 진영,
상대 진영에서 패스 성공률이 레길론이 77.4% 가장 많은 패스를 했는데 뭐 아주 낮은 패스 성공률은 아닙니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오리가 크로스 5번 올렸고요. 소니가 크로스 5번 올렸고 손흥민은 상대 진영 패스 12번 했는데 패스 성공률 100%입니다. 와우.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킨 건 호이비에르 40번. 패스 성공률은 87.5%고요. 공격으로 봤을 때 손흥민은 키패스 2개,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토비가 태클 4번, 그리고 인터셉트는 호이비에르 하나, 소니 하나, 은돈벨레 하나, 포제션을 따오는 게 호이비에르가 5번이 있었고 오리에가 포제션을 14번 놓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위치적으로 봤을 때 풀백들이 올라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 엄청 안 좋았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후반에 수정궁이 좀 더 공격적인 대응을 했을 때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가느냐 그리고 손흥민이 득점이 터지느냐 이게 중요한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다이어 롱킥 오늘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 많이 끊겨요. 근데 다이어 롱킥이 별로야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롱킥 자체는 토비가 롱킥 빌드업이 좋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일부러 하지 마 이런 건 아닙니다만 굳이 무리하게 패스를 해서 끊겨서 본인들에게 이 위험 상황이 오는 거를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안정적으로 가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와, 라보나. 와, 운동 센스. 저런 기술이 좋아. 들어갔다 이거. 들어갈 줄 알았어. 딱 코스가 진짜 잘 찼더라고. 아, 이게 뭐야? 오! 너! 진짜 이게 뭐야 했는데요? 와! 와! 이거 어떻게 막은 거야? 파울. 흥민 한번 찾아. 야, 솔직히 헬키 졸라 많이 찼다. 흥민 한번 찾아, 진짜. 아, 다이어, 씨. 갑자기 또. 다이어 뭔데? 아, 흥민이 한번 찾아고. 야, 다이어보다 흥민이잖아. 그냥 한번 쳐 매고 다이어 터지라고. 아구창 왜 매겨? 네가 할 수 있잖아. 아구창 왜 매겨? 존나 잘 쳤는데? 안. 개잘차네 다이어. 와 들어갈 뻔했어. 근데 과이타 오늘 또 되게 잘 막네. 네,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의 경기 후반전이 끝났습니다. 토트넘이 승점 1점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1점밖에라고 얘기하기에는 경기 내용을 봤을 때 1점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수정궁이 후반전에 막 몰아붙인 걸 생각하면 이거는 오히려 다행히 이 정도로 끊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후반전에는 토트넘의 공격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전반전의 경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었고 특히나 슈팅 개수도 수정공이 뒤지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완전히 바꿔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궁의 공격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저는 수정궁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중원에서 풀어나가는 게 전혀 없었어요. 앞쪽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패스들 할 때마다 패스도 부정확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토트넘의 기세가 그러니까 분위기를 상대에게 넘겨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원형 얘기한 부분을 수치로 그냥 뭐 체크를 굳이 하자면 수치로 나오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패스의 정확도가 좀 아쉬운 그렇죠. 부분. 그래서 성급하게 뭔가 좀 과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넣으려고 하는 상황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그러면 보통 안 좋은 결과가 생기죠. 오늘 상대 진영의 패스 성공률을 보면 80%를 넘는 선수가 굉장히 드뭅니다. 호이비에르 하나, 시소코 그리고 은돈벨레가 겨우 80 딱이고요. 그 다음에 없어요. 다 70%, 60%. 그러니까 물론 상대 진영의 패스 성공률 자체가 상대 진영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은 비 오는 것도 있겠고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결과가 아쉬울 수는 있죠. 물론 이기지 못했으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인지는 개인적으로는 시즌을 길게 봤을 때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토트넘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팀이 고공행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시즌 내내 고공행진하는 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뭐 어려운 경기들이 있죠. 있어요. 네. 저는 근데 그 경기가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리그로 봤을 때 1라운드 에버튼전 패배한 다음에 한 번도 지지 않은 팀이 토트넘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내용을 이거 왜 보면 지금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는 팀들은 모든 리그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PL뿐만이 아니라 라리가도 그렇고 세리아도 그렇고 그런 팀들이 많아요. 지금 토트넘 경기 일정을 쭉 보죠. 그러면
지금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이 이제 붙일 때가 왔다. 뭐 엔트워프전 중간에 패배한 거 말고는 계속해서 이기거나 안 좋은 경기에 비겼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한 번 정도 이런 경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경기에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잘못하면 2대1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요. 네, 잘 버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진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때 한번 정비하고 다음 경기가 리버풀인데 지는 경우에는 분위기가 꼬꾸라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막 너무 많이 이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경기도 있다라고 넘겨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네. 근데 그 벤치에서 무리뉴 감독 표정을 봤을 때 근래에 보기 힘든 불만족스러웠겠지.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탈 팰리스가 잘한 게 뭐냐면 뭐 후반전에 몰아친 것도 몰아친 거지만 그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측면에 있다가 45도 각도로 이제 침투를 해나갈 때 특히 손흥민 그거를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애초로 잘 막고 있었지만 그 공간으로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간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을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잘해줘야 될 선수들이 누구냐면 그 뒤에 머물러 있는 미드필더진들이 좀 더 볼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그들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 때마다 과이타 골키퍼의 선방도 나왔었죠. 저는 측면 풀백들도 오늘은 좀 별로였어요. 그래. 네, 그런 레길론도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토트넘의 공격을 좀 아쉽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기회가 토트넘에게 있었는데 마지막에 과이타 골키퍼가 다 걷어내더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사실 지금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되게 좋은 팀은 아닙니다. 근데 잘 나가는 팀들이 삐끗하는 경우가 되게 라이벌전에서 삐끗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는 팀들한테 그래요. 수정공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오늘 경기에서 리버풀이 승리를 하면 순위가 뒤집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위가 뭐 엄청 큰 차이도 아니고 그리고 몰라요. 지금 정도 오니까 토트넘의 어떤 우승에 대한 이야기가 뭐 간혹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토트넘이 실제로 리그 우승할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뭐 완전 넘버원 컨텐더다라고 평가받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혹시 몰라 정도지. 지금 2위, 1위 정도에서 유지하면서 시즌을 보내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뭐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분석해볼 만한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팀한테 고전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비판을 하기에는 최근의 행보가 너무나 토트넘이 좋았다. 한 번 정도 쉬어가는 경기는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주중에 있는 리버풀전이 중요하죠. 거기서 이기면 또 토트넘이 다시 기세를 살리면서 쭉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주중에 있는 경기를 한번 기대해 보죠. 그렇습니다. 토트넘과 수정근 경기. 토트넘과 수정근 경기 리뷰 여기까지입니다.